無理かなこんなにのんびりした時間そうね 한적한 동네로 이사를 온 다카쿠라 부부. 옆집에는 어딘가 수상한 남자 니시노가 살고 있습니다. 別に意味はないんですか西野さん変人っていうか取り付く島がないっていうか 한편 전직 형사였던 다카쿠라는 6년 전 일가족이 실종되었던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これは未解決ですねそれから長男の陽介合わせて3人が行方不明 다카쿠라가 사건을 파헤치는 사이 꽤 친해진 아내 야스코와 이웃 남자 니시노. 何やってんのそんなところで電話なんでもない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니시노는 조금씩 본색을 드러냅니다. 待って何が望みだ別に何も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의 숨겨진 얼굴. 그 속에서 오는 공포를 다룬 이야기. あの人お父さんじゃないです全然知らない人です 영화 크리피 일가족 연쇄 실종 사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영화 크리피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굳이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의 영화입니다. 구로사와 기요시. 구로사와 기요시 팬이 한국에도 상당히 있죠. 감독님이 한국을 찾은 적도 몇 번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로사와 기요시의 엄청난 팬입니다. 사생 팬입니다. It's amazing how the simple ordinary suddenly is upside down. And I can't find the word. 옛날 생각하면은 정말 막 떠오르네요. 당시에는 비디오 테크라고 해서 이 국내에 수입되지 않은 영화들을 비디오로 대량으로 복사를 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영화광들이 일반 비디오 샵처럼 가서 빌려가지고 영화를 보고 뭐 살로소돔의 120일이나 혹은 스탠리 큐브릭의 시계태의 오렌지나 근데 특히 일본 영화가 거의 국내에 정식으로 소개가 안 된 상태였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비디오 떼꾸로 몰려가서 제목만 들어봤던 영화들, 뭐 링 같은 거 수입이 안 됐었죠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빌려봤었는데 당시 대여 목록 1순위가 구로사와 기요시의 큐어였습니다. 큐어 보고 당시에 친구들끼리 되게 유행했던 거 있어요. 상대방 목에다가 이렇게 X로 이렇게 그 애들이 아 이러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これ見て俺さあんたの話が聞きたい 큐어는 최면에 걸려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그린 영화였는데요. 인간 내면의 공허함, 폭력적 충동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양들의 침묵을 보고 감명을 받은 감독이 1시간 만에 생각해낸 이야기를 영화화했다고 해서 더 알려진 영화이기도 하고요. 봉준호 감독도 구로사와 기요시의 굉장히 열렬한 팬임을 이야기하면서 큐어를 아시아 최고의 영화라고 말하기도 했죠.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요? 큐어. 큐어 너무 좋지 않아?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요, 동명의 일본 소설이죠. 크리피를 각색한 영화인데요. 원작 소설 가운데 전반부를 각색해서 만든 영화고요. なんだっけお隣への挨拶 감독은 이 영화를 통해서 단절되어 버린 현대 사회의 어떤 풍경을 지적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うちご近所とこういう付き合いしてないんですよね。なんか義理みたいのできるじゃないですか。 이 영화의 초반부에 다루고 있는 내용이 그런 풍경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영화 끝까지 보고 나면은 그래 그냥 이웃이랑 정 끊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살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생각. あ娘ですおいうちはあの子と家内と3人暮らしなんですよはじめまして西野美代です今度奥様もぜひそれどういう意味ですいえ別に 니시노는 어딘가 수상한 인물로 영화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あの人お父さんじゃありません全然知らない人です 미호의 충격적인 고백 이후 관객들에게 니시노는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하는 존재로 변하는데요. 구로사와 기요시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그 스릴러 어떤 그 공기랄까요? 일반적인 공포 영화나 일반적인 스릴러 영화의 호흡이나 흐름과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보여주는 비전은 상당히 다릅니다. 이를테면 한 가지 장면을 예를 들면은 기가 막힌 영화죠. 회로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귀신이 저 뒤에서 천천히 오는데 이거를 아주 길게 롱숏으로 찍어요. 천천히 카메라 렌즈 앞까지 이렇게 다가오는데 그 긴 롱테이크 동안 관객은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가 나온 지 아마 15년 정도가 흘렀을 텐데 저는 그 이후로 그보다 더 창조적인 귀신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관객에게 공포를 주는 방식은 놀래키는 게 아니라 공포에 관객이 젖게 만듭니다. 공포가 이렇게 화면 위에서 공포가 흘러서 스크린 끝까지 젖은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재능이 아닌 거예요. 이런 감독이 아시아에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건 행운인 겁니다. 자,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 롱테이크, 롱숏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감독이라고 아까 앞서도 설명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풍경샷을 오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장면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한쪽 구석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私は帰ります。やすこさん 너무 좋아. 상상만 해도 좋아. 너무 좋지 않아? 그냥 풍경을 찍고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뭔가 꼼지락꼼지락하면서 뭔가 일어나고 있어. 그게 구로사와 기요시라고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영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책으로 못해요. 책으로도 못하고 드라마는 돈 때문에 안 돼. 방영 시간이 돈이니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絶対にうちに来てください 저는 개인적으로 구로사와 기요시만큼 이렇게 피사체를 어떤 방식으로 담아내야 관객을 겁에 질리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 정통한 감독은 현재 지구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로사와 기요시가 이제 방송을 봐야 되는데 너네가 자꾸 보여줘야 돼. 옛날에 인턴 보고 완전 반했었어. 자, 영화 크리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거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카가와 테루유키입니다. 얼굴에 되게 묘한 미친 인상이 있어요. 배우로서 너무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 영화에서 카가와 테루유키는 본인의 얼굴을 어마어마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관객의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대부분의 장면이 카가와 테루유키가 연기하는 니시노 캐릭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今度うちにいらっしゃってください。面白いもんもお見せできますし。 무엇보다도 무서운 거는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의 문장과 그 다음 문장으로 갈 때 보통 이제 우리가 말을 띄운다고 하죠. 그 시간차. 이거는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차가 아니라 이 배우가 동물적으로 알고 있는 시간차인 거예요. 문장과 다음 문장에 시간차를 이만큼 벌리면은 상대가 혹은 이 광경을 보고 있는 관객이 무섭겠구나 라는 거. 이거를 이 배우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ねえご主人と僕とどっちが魅力的ですかえ直感でいいんです言ってください正直に魅力的なのはどっちですか 그래서 대화만 보고 있어도 갑자기 이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이 도끼를 꺼내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정말 이상하고 동시에 현명한 시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배우예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영화 흥미롭게 그냥 보실 겁니다. 하지만 구로사와 기요시의 본래 팬들이라면 당연히 5% 정도의 아쉬움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큐어 이후에 모든 영화는 아쉬워요. 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의 팬에게는. 야, 이 영화 큐어보다 못한데? 그러면은 감독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습니다. 다소 설명적이고 다소 결말을 위한 결말처럼 보이는 거는 아쉽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본 영화 산업이 90년대의 일본 영화 산업과 달라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약간 서글펐어요. 큐어 때는 감독 마음대로 갈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 영화와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영화는 무조건 친절해야 되는 상품인 거죠. 심지어 구로사와 기요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90년대에 나왔던 그런 걸작들을 다시 보기는 어려운 건가? 라는 의문이 들게 만든다는 점에서 좀 아쉽다라는 거, 안타깝다라는 거. 待て、何が望みだ。別に何も 아무튼 여러분, 구로사와 기요시가 돌아왔습니다. 구로사와 기요시를 아시는 분들, 혹시 한 번도 못 들어본 분들 모두 크리피를 보시고 그의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